12월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첫 거래일부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하락한 건 또 아닌데 왜 그렇게 안 좋을까요? 라고 본다면 지수는 사실 약보합권이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락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한 게 뭐 한 300개, 하락이 뭐 1000개가 넘게 1200 종목이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200 종목 상승에 거의 700 종목 하락. 몇 개의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올라서 방어가 된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개별 종목들은 분위기가 좀 처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연일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2000억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매일같이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의 매도 물량 언제까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꼭 주식 방송이 아니더라도 주말간에 또는 뭐 지난주에서도 공중파 여러 가지 뉴스 매체에서도 다 나오는 게 경기 침체 얘기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도 너무 힘들다, 내수가 너무 안 좋다, 회사들도 너무 힘들다, 롯데그룹까지 안 좋다는 그런 루머도 돌기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안 좋은 소식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금통위에 깜짝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투자 심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하려는 소비 심리도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히려 또 시간차를 두고 악순환이 되겠죠? 경기가 진짜 안 좋대? 나 그러면은 돈 아껴야겠다, 돈 안 써야지? 그러면은 또 회사들, 자영업자들 또 매출이 더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은 고용을 더 할 수 없고 오히려 좀 해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해고 당한 사람들 또 대량으로 또 실직을 하게 되면은 또 소비가 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또 더 소비를 안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이게 바로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끊고 다시 좋게 만들려면은 뭔가 정치권이든 아니면 국내 자체적으로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대안을 뭐 나온다던가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소식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을 우리 국장은 아마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하냐, 지금도 안 떠났냐, 이런 얘기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옆 동네 우리 코인 시장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리플 봤습니까? 리플이 한 달도 안 돼서 30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거래 대금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확인해 봤을 때는 하루 거래 대금이 뭐 4조 5조가 되거든요. 코인 리플 하나가 우리 코스닥 거래 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오늘 거래 대금 보니까 6조 정도거든요. 리플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인이 얼마나 핫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국장 그나마 어디가 움직였습니까? 그래도 움직인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움직인 애들이 있어요. 국장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단타 수급들,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급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움직인 섹터들을 한번 본다면은 코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나 위메이드 이런 게임주들, 뭐 컴투스도 잘 올랐고 코인 관련된 게임주들과 함께 투자 이런 애들도 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양자 쪽도 올랐습니다. 뭐 엑스게이트 이런 테마주긴 하지만 정고점을 좀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AI 쪽 살짝 묻었던 애들, 대동기업 급등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 대동도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드론에서도 계속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듯이 트럼프 장난, 뭐 드론 회사에 뭐 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드론이 미래다, 일론 머스크 드론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오늘 그래서 드론이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장중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신규주 중에서도 뭐 이런 에이록스 같은 애들이 급등이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고려 아연 같은 개별주들, 이런 애들 내년 주총에서 다시 표대결을 앞두고 다시 지분 뭐 매입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폭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품절주다 보니까 약간의 금액만으로도 급등을 좀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도 급등을 했습니다. 꽤 상승이 나오면서 또 FSD 이번에 새롭게 공개를 했었죠. 또 그런 쪽이 자율주행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같이 올랐어요. 뭐 피런티어 16%, SOS랩도 뭐 9%. 그 다음에 우주 쪽도 뭐 이번 달 이슈가 좀 있긴 하죠. 스페이스X 뭐 공개 매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11월 말에는 좀 주춤거리긴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12월 되니까 우주 쪽도 조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뭐 캔코 아이로스페이스가 8%, 물론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약하죠. 그 다음에 HVM도 오랜만에 뭐 한 3%대 반등이 나왔고, 그 외에도 뭐 장중에 아주아이비 투자 요런 애들 한 번씩 튀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2%. 그래서 우주 쪽도
또 연속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야, 요 정도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AI 쪽도 장중에 한 번씩 들어오긴 했거든요. 황컴 들어왔다가 차익실현 나왔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애들이나 다른 친구들도 한 번씩 반짝반짝 들어오긴 했는데, 지난주처럼 강하게 주도주의 역할은 지금 살짝 버거운 상황,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면 약세를 보인 섹터는 조선이 21선 이탈까지 나오면서 좀 세게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전력기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황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뉴스들 체크하고 월요일마다 매번 하는 우리 일정 체크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정 체크까지 빠르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나마 이번 주에 또 볼만한 테마들 가볍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도 한번 볼까요? 뉴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트럼프 이번에 마약 단속 협력 약속 받았다. 트리도 함께 할 일 고대한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바로 캐나다 총리 플로리다로 날아가서 바로 이제 만찬 회동을 하면서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마약류 단속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요거 무역 적자 문제, 요 논의가 좀 핵심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요 애들 한 번씩 건드릴게, 관세 때리고 이제 협상을 해볼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좀 타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으로 달려가서 협상을 해서 야, 무역 적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포인트 그거죠. 너네 거 물건 많이 사줄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그래, 관세 조금 줄여볼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상황이 미국이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이게 깡패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제 질서가 원래 철저하게 이제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빠르게 달려가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좀 외교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가르드 22 총재가 말한 트럼프 관세 폭탄 대응법은 결국엔 요 길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산 더 사면 된다. 미국산은 그냥 많이 사주거나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공장 만들고 고용 창출해주면 된다. 미국장만 가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산 대두를 계속 구매를 하겠다.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죠?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또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2.0 시대, 우리 한국 플랫폼 규제, 더 강한 미국의 통상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트럼프 우려감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우리 증시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선반영의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트럼프 시대 때 다가올 우려감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취임일이 내년 초죠. 내년 1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우리 국장의 흐름상 악재가 있으면은 그 악재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악재가 나오는 날 악재 소멸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의 희망을 가져본다면은 트럼프 취임일인 1월 중순까지 악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취임하는 날 마치 이제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온 날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악재가 그 전에 선반영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봤을 때 트럼프 취임일 이후로 우리 국장을 좀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한 달 넘게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만든다는 거야? 그것도 좀 암울하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한마디로 트럼프 취임일 전까지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개별주, 테마주 짧게 트레이딩 하거나 나는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최대한 잘 비축하셨다가 아니면은 잠깐 옆 동네 갔다 오세요. 옆 동네 코인 동네 거기 도파민 짜릿짜릿하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300% 오르니까 짜릿짜릿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전히 좋은 미장 갔다 오셔도 되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트럼프 취임일날 그때까지 그래 저점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길 희망을 가지면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옆 동네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절친 요즘에 머스크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하늘을 찌르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죠? 로비를 하려고 머스크에게 다 연락을 하고 싶어 합니다. 머스크가 당연히 이거를 예상을 했는지 진작에 로비 관련된 로비 직원들을 다 해고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자신이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로비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 주변 인물들에게 이제 기업들 연락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잘 보여야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서 좀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돈의 상황이다. 미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에서 오늘 최고의 악재를 맞은 또 테마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급락이 나왔는데, 야, 이거는 그럴만합니다. 정부에서 5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첫 시추를 앞두고 505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석유공사가 500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506원, 그 다음에 석유공사에서 500원 해가지고 첫 시추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첫 시추할 때마다 1,000억씩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부르고 지금 지난달부터 분주했죠? 그런데 갑자기 시추 앞두고 이번에 대왕고래의 예산을 98% 감액을 해서 8억으로 싹둑 잘랐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하지 말란 소리죠. 갑자기 예산을 8억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앞두고 이런 식으로 감액 수정안을 통과 강행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석유공사에서는 갑자기 자본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본 잠식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해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해외 투자 공동 개발 계획도 적신호고 이러다가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단 거의 재료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좀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왕고래 쪽은 악재가 나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급반등이 나오려면은 이 예산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올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소식은 만약에 트럼프가 2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부과하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총 영업이익이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수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계속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앞으로 안 좋아진대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죠. 우려감 때문에 모처럼 자동차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FSD 이번에 괜찮게 나왔다. 그렇게 나오면서 테슬라도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때 보면은 머스크가 게임 산업에 집중하려는 이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FSD 켜놓고 완전 자유니까 차 안에서 온라인으로 엑스박스급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이러면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오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게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 미래의 자동차 안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하면서 다니는, 거기에서 디아블로 이제 랭킹 찍으려고, 그죠? 본인은 여기 디아블로 1등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게임을 차에서 해야겠다, 이동할 때. 그런 또 아이디어를 감안한 게 아닐까,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FSD 편의성을 요약을 해본다면은 테슬라에 탑승하고 FSD를 실행하게 되면은 목적지를 설정하고 바로 출발이 가능, 슈퍼차저 공간에서 스스로 후진하면서 충전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한다고 하고요. 향후 로보택시가 무선 충전을 위해 충전 위치까지 정확하게 도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2, 3월 정도 비감독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그 다음에 휴식, 잠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FLCD 이연 매출 효과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또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이전의 우버 택시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이다, 인간 운전자로 대체할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 시대 도래 때문에 국내 테마주들도 자율주행 애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비트코인 요즘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포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 왜? 한 달 전만 해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리플 1,000원일 때 샀으면 지금 그게 3,500원인데 이게 얼마야, 그죠?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한 달 새 250% 이상 폭등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이게 또 리플에 이어서 또 다른 코인들까지 기름이 번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당분간은 계속 코인 단타 하시는 분들 밤잠을 설치면서
그래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단타 치는 또 그런 기간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또 이번에 시간차를 두고 이런 소식 들릴 것 같습니다. 코인으로 얼마 벌어서 강남에 뭐 얼마짜리 집을 샀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고 포모 느끼지 않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부자 아빠 키요사키 이 와중에 또 비트코인 내년까지 2배 뛴다라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면은 진짜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시작하는 CES가 있죠. CES 우리가 그래도 12월쯤에 CES 관련해서 뭐 관련주도 막 테마가 형성되고 막 괜찮았거든요. 우리 작년에 기억을 해보면 그거죠. 뭐 AI 관련주도 그죠. AI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이 아마 12월 중순 말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CES 전후로도 뭐 계속 좋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일단 CES 관련 별로 뭐 입질도 없습니다. 일단 다 하락하고 있고 그만큼 일단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참석을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규모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초청장 받았는데요. 그래도 비자 거부. 그래서 이례적 사태라고 하고 정치적인 의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동기가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1등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AI 배당 성장주 ETF에서 삼성전자가 탈락하고 있대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반도체 대장 아닙니까? 올해 7개의 ETF에서 삼성전자를 편출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편입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이상 AI 관련주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빼는 분위기 좀 씁쓸하죠. 씁쓸한 상황이고 워낙 시장 대비해서도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ETF에서도 좀 예면을 받고 있다. 좀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안 좋습니다. 내수 침체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왜? 코로나 때는 그래도 지원금이 많이 나왔어요. 지원금이 매달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버틸 수는 있었는데 근데 그걸 또 기반으로 대출을 또 해줬잖아요. 저리로. 근데 이제는 지원금도 안 나오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돼. 그런데 손님들은 줄어들고 있어. 그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지금은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폐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는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소비 습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예전에는 무조건 가서 샀는데 쿠팡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쿠팡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막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제 나이 또래는 다 온라인으로 다 시키고 온라인으로 배달하고 온라인으로 밀키트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소비 습관이 바뀌어갖고 오프라인 쪽 사업이나 오프라인 쪽 이제 자영업 이런 쪽이 굉장히 더 힘들다. 근데 마치 사람들이 공실만 보고 오프라인 장사 안 되는 것만 보고 너무 심하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내수 경계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상당수 소비 습관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도 우리는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공실이 높은 것도 자택 근무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밸런스 있게 좀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진짜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로 5조 9천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왜냐면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되고 온라인 사업하는 데는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데도 너무 힘드니까 양극화를 타개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예산을 이번에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좋아져야 될 텐데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다고 합니다. 수출 관련된 소식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1월 수출 14개월 연속 플러스다. 반도체는 31% 껑충, 자동차는 14%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보시면 야 이렇게 그래도 14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고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면은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 앞으로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수출입 증가율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흑자를 유지하는 것도 불황형 흑자일 수도 있어요. 수입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그죠? 같이 감소를 하면서 무역 흑자는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씁쓸한 소식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장 기록 왜냐면은 월봉을 봤을 때 5개월 연속 하락한 날이 기간으로 봤을 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12월
이번 달까지도 하락을 하면 6개월 연속인데 6개월 연속 만약에 하락을 한 날이 언제냐? 2008년도 금융위기랑 2000년도 초에 있었던 IT 버블, 심지어 IMF 때도 4개월밖에 하락을 안 했대요. 물론 이때 하락폭이 다르죠. 한 달짜리가 막 마이너스 30%씩 막 하락을 했을 거니까 IMF는 이제 하락폭 자체가 다를 거고 나머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하락률은 이 정도 금융위기급은 아닌데 정말 지루하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만큼 6개월 연속 하락한 달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경제 위기급 해에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오늘의 유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 넷플릭스에 있는 이제 카지노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실 텐데, 자, 이분이 이제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전부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국장 좀만 더 하면 안 될까? 이러는데 여기서 차무식이 형님 제발 가족들 생각해서 국장은 인버스만 하세요. 이거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야 이게 국장 인버스만 해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한 상황. 요즘에 이런 소식만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저도 참 민망하긴 한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정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큼직한 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한국 11월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미국 사이버 먼데이가 있죠. 미국 사이버 먼데이,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독려 한 데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발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인데 여기에서 우리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90% 이상 감액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제 우리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미국은 또 10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요거 오픈 AI,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이제 고객사 솔루션 활동 과정에서 얻은 실질적인 경험과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도 결국에는 AI 관련,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유도 이런 일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컴 그룹, 더전비주얼, TMX 그룹, IT생 그룹 등등등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550 부스 규모로 참가를 하고 여기에서 여러가지 AI 관련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가 된다고 하고, 아마 이것도 센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NC소프트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3분기 GDP는 목요일날 나옵니다. 목요일날 GDP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한 게 아닌가,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 개최, 철도 노조 총파업 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고요. 금요일은 미국의 11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메인 이벤트인 이제 노동 통계국의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현재 미국의 고용은 너무나도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장은 계속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핑크 로제 솔로 앨범 발표가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일정을 본다면은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회 한국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미국 FOMC는 12월 28일 날 있고요. 기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테니까요.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관련된 로드맵 이것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건설 계획 발표랑 이런 것들은 또 언제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첫 번째, 국장 관망하면 관망하고 잠깐 옆 동네 갔다 와야겠다. 코인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나는 그래도 국장을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몇몇 이런 종목들, AI 소프트웨어나 코인 관련 종목이나 우주 쪽 이번에 조금 또 모멘텀 붙는지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기타 개별주들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 지금 코스닥이 좀만 더 하락하면은 전저점을 좀 이탈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저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장 정말 힘들지만 내년에 괜찮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 또는 하락장이어도 제가 지난달에 종가 매매만 위주로 했을 때 그래도 크진 않아도 조금이나마 이제 수익을 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나는 종가 매수 위주로 그나마 하락장, 상승장 크게 상관없이 기본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아마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내일까지 마감 기한이라서 종가 매매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교재까지 끝날 때 다 드리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달 12월과 이제 1월 커리큘럼은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도 사실상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고 직장인 분들도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